시기별로 드셔야 되는 약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그 시기에 맞는 처방을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 1위로 한약 복용이 꼽혔는데요. 생활 습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한약 다이어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바른 한의원 대표원장 문용욱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몸을 더 바르게. 요즘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다이어트 때문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어떤 한 병원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 1위로 한약 복용이 꼽혔는데요. 그만큼 환자분들이 한약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방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한약 복용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도와주면서 체지방 감소로 이어지는 굉장히 건강한 감량 방법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어떤 개인의 체질별, 비만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과거 병력이라든가 생활 습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파악을 해서 환자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약 다이어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시는 어떤 탕약뿐만 아니라 환이라든가 캡슐이라든가 알약이라든가 제형들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생각보다 편하게 한방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한방 다이어트 한번 받아보시면 건강한 체중 감량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다이어트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이뤄낼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이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일단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사량을 늘려서 체지방을 계속 칼로리 소모를 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식단 조절을 통해서 체내에 유입되는 그 식사량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식단 조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운동이 병행된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훨씬 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무리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쉽게 말해서 배가 고파집니다. 배가 고파지게 되면 이 식욕 조절, 그 다음에 식단 조절을 하시기가 어려워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 체중 감량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초반에는 특히나 식단 조절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이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라는 말씀을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한약 다이어트를 통해서 그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면서 약간의 불편감이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분들이 다이어트 진행하시면서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갈증, 목마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약을 복용을 시작하시고 나서 한 3일 정도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되시다가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어떤 비가역적인 그런 반응들이 아니라 충분히 약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가역적인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다이어트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환자분들마다 이제 아니면 목표 감량 수치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단기간, 장기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 환자분 목표 감량수를 항상 여쭤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kg, 6kg 요 정도 감량이신지 아니면 10kg 이상 감량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보는 경우가 많고 이게 어떤 절대적인 감량 수치라기보다 환자분의 현재 체중 상태에서 퍼센테이지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다이어트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현재 체중의 한 5%에서 10% 정도를 감량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목표 감량 수치가 그거보다 훨씬 높다고 하시면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감량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또 요요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요 방지 차원에서 일정 기간 유지기를 또 가지신다고 생각하시면 그 다이어트 기간 설정하시는 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임산부가 한약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시기별로 드셔야 되는 약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임신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양약이든 한약이든 주의를 기울여서 복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약 같은 경우에도 단계별로 임산부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별로 약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한약 같은 경우에도 약제별로 복용해도 되는 약물과 또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없이 약 처방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임신 전후 그리고 이제 출산
이렇게 단계별로 그 한약 복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임신 전에는 자궁이나 혹은 거기에 관련된 장기들의 기능을 좀 살려주고 또 자연유산을 좀 막는데 치중을 하는 그런 처방들이 보통 처방이 됩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가 되면 심한 입덧 혹은 충분한 영양 섭취가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약 처방에 나가는 편이고, 이 출산 후에는 출산 시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떨어진 기력들을 잘 회복시켜주고 이 출산을 통해서 발생된 어떤 그런 상해들을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처방이 보통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한약 복용을 많이 꺼려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그 시기에 맞는 처방을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